알라국 23년 봄 정월, 신라가 임나관가를 공격하여 멸망시켰다. 어떤 책에서는 21년에 임나가 멸망하였다고 한다. 통틀어 말하면 임나이고, 개별적으로 말하면 가라국, 알라국, 사해기국, 다라국, 졸마국, 고차국, 자타국, 삼반하국, 걸손국, 임내국 등 모두 10나라이다. 일본서기 김메이 덴노 23년 1월 조지금의 경상남도 함안군 일원에 위치했던 일명 아라가야로 알려져 있던 가야의 소국 중 하나. 삼국지에 의하면 변한 시대부터 있었던 나라인데 그 위치가 논란이 거의 없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다. 가야 안에서도 다른 작은 나라들이 알라를 형님격으로 모시고 따랐을 만큼 양대 강국 금관가야와 대가야 다음 가는 나름대로 족적을 남긴 나라. 사실 6세기 중엽 한강을 둘러싼 신라와 백제, 고구려 간 치열한 항쟁의 한복판에 아라가야도 있었고, 사실 신라의 한강 차지 및 대가야 멸망으로 귀결된 일련의 사건에 아라가야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 5세기 중반 아라가야는 백제와 신라에 치이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고구려의 도움을 요청했으나 오히려 낮의 연합이 독산성 전투에서 고구려를 패퇴시키며 아라가야는 나락으로 빠져들었다. 554년 관산성 전투 이후 사실상 신라의 영향권 하에 들어갔으며 561년 백제 위덕왕과 웨이 연합으로 촉발된 전쟁으로 결국 561년 신라 진흥왕에게 완전 정복당했고 몇 개월 후 대가야도 진흥왕에게 정복당하면서 가야 전 지역이 신라에 완전 편입되었다. 한편 진흥왕이 562년 세운 창녕 척경비는 바로 아라가야 정벌 이후 웨를 대비하여 세워진 것이다. 일반적으로 아라가야라고 불리우나 XX가야란 이름은 고려, 태조 왕건의 후삼국 시대 통일 이후 개편된 행정제도화의 이름으로 실존 당시의 정식 국명은 아니다.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서는 변진 안야국으로 광개토 대왕능비와 일본 서기에서는 알라와 아라라로 나타난다. 삼국사기와 고려사에선 가락국기를 인용, 아시량국으로 기록했다. 그 외에 아나가야, 아야가야 등 비슷한 여러 기록이 남아있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고유어 지명문서에서 아라가야를 찾아보자. 초중고교 교육과정에는 전기가야의 맹주 금관가야, 후기가야의 맹주대 가야만 부각되어 아라가야는 나머지 가야 중 하나 정도로만 배운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야 이전 변한 시절부터 주요 국가로 꼽힌 데다 김해 금관국 쇠퇴 이후 고령의 대가야와 고성과 산청의 소가야 연맹과 함께 후기가야 연맹의 한 축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6세기쯤에는 고령 대가야가 알라의 외교 방향을 뒤따를 정도였다. 고고학과 문헌 기록으로 알라의 역사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단 알라국에 관한 문헌 사료는 주로 일본 서기의 간접적 기록들의 재구성이고 그나마 일본 서기의 알라국 기록도 비교적 자세한 건 멸망 직전 6세기, 즉 말기 몇십 년 것이 거의 대부분이라 그 이전 수백 년은 유물을 통한 고고학적 접근 외에는 방법이 없다.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서 기록된 변한 시절을 보면 안야국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데 금관국과 함께 변한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눈에 띄게 독자적인 호칭인 축지를 가지고 있을 정도라고 적고 있다. 진왕이 있는 월지국을 제외하면 한반도의 마한 55국, 진변한 24국을 통틀어서 독자적 우대 호칭은 단 4개 나라만이 가지고 있던 것으로 이 중 나머지 둘이 마한 쪽 나라이므로 영남 지역에서는 김해의 구야국과 함께 둘뿐인 사례다. 일본 서기에서도 김메이 덴노 5년 기사에서 임나가 알라국을 형 혹은 백제 본기를 인용한 주석에서는 알라를 아버지로 삼고 따랐다고 하고 있다. 이런 걸 보면 가야 안 여러 나라 중에서 알라국은 거의 큰형님 나라 급으로 취급됐던 듯하다. 그런데 이렇게 기록상으로는 알라국이 무언가 대단한 권세나 상징성을 가진 것처럼 많이 나오지만 정작 고고학적으로는 그 시기 하만이 주변 지역에 비해서 특출난 흔적이 없기 때문에 안 그래도 힘든 가야사 복원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특히 4세기 이전 유적은 거의 없다시피 한 수준으로 부실하고 같은 시기에 고고학적으로도 강국의 면모가 드러나는 금관가야 김해나 신라 경주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정도로 세력권이 미약하다.
후기 가야 제국에서도 주변 소국들이 알라국의 외교 노선을 대체로 잘 따라와주는 리더십을 보여주고 대가야와 알라국만 한기가 아닌 왕칭호를 쓰거나 나름대로의 분화, 체계화된 관직 체계가 엿보이는 등 여타 소국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대가야와 더불어 높은 위세를 보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고고학적으로 보이는 실제 영역은 지금의 하만군 땅을 채 벗어나지 않는 정도로 보인다. 아라가야의 특징적인 고고학적 지표는 무덤 주인공 발치에 순장자를 같이 매장하는 주실순장 방식, 하만식 수열식 묘제, 불꽃 모양이 특징적인 화염형 투창고배 같은 건데 이런 걸 종합해 봐도 현 하만군 지역에 추가로 의령 예둘리, 마산 현동 고분군, 진주 일부 지역 정도고 위성지도로 찾아보면 알겠지만 죄다 하만군 경계지역 수준이다. 즉 알라국은 딱 하만군 크기와 비슷한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였다는 것이다. 고령군의 대가야가 고령 근처 여기저기에다 전성기엔 전라도 동부까지 진출해 흔적을 많이 남겨둔 것에 비하면 고고학적으론 비교가 안 된다. 즉 고고학으로 알아낸 물리적 국력으로는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긴 있었던 듯한데 그게 뭔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어떻게 알라국이 변한 가운데 유력한 세력이 될 수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정황상 하만은 낙동강의 가장 큰 지류 남강의 남쪽에 위치하고 남해 바다에도 가까우므로 김해 구야국이 통제하는 낙동강 하류 수로를 이용하지 않아도 바깥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 덕분이라고 추정할 수는 있다. 이렇게 알라국이 문헌 기록상 잘 나갔다는데 고고학적으로 초기에는 별로 그렇다 할 만한 근거가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알라국이 초창기에는 지금의 마산 하포구 진동면 지역에 있다가 점차 하만으로 중심지가 이동했다고 봐서 고고학과 문헌 기록 사이의 불일치를 해결하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그 외에 하만 북쪽 외곽 법수면 황사리, 윤회리에 있는 목광묘에 주목해서 거기쯤에서 기원했다가 가야읍 지역으로 중심지가 이동했다는 설도 있다. 그런데 우리 역사학계에는 이처럼 이동 과정을 설명할 수 없거나 특정 시기의 자료가 없을 때 중심지 이동설을 전가의 보도로 남발하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도 있다. 물론 중심지가 이동하는 것이 명확하게 관찰되는 사례도 있긴 있지만 확실하지 않아도 거의 한 번씩은 나오는 설이라 비판적 시각도 많다. 하만 분지에서 3세기, 4세기 대유구가 잘 나오지 않는 이유로 또 다른 설로는 초기엔 대부분 평지에 무덤을 조성했기 때문이라는 것도 있다. 당연히 이 땅들은 훗날 논의되면 그나마 다행이고 평지가 부족한 경상도 지역 특성상 인간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파괴되어 잔존하기 어렵다. 즉 마리산 고분군의 위치와 구조를 미뤄봤을 때 지금의 하만, 가야읍 시가지가 있는 바로 거기에 초기 무덤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특히 3세기, 4세기 대무덤은 그 당시 중심지 바로 근처에 조형되었고 무덤이라고 눈에 띄는 성토분구가 거의 없는 데다가 4세기 이후 삼국시대에 진입하면서 인구가 폭증하기 때문에 시가로 개발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한번 파괴된 3세기, 4세기 대고분이 있던 자리는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인간 활동이 일어나며 특히 근현대의 엄청난 인구 증가, 도시화, 그리고 결정타로 철근 콘크리트 건물들이 건설되면서 유구가 엄청나게 파괴되었다. 결정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구제 발굴이라는 개념이 자리 잡은 게 1990년대라는 걸 상기시켜보면 5세기 성토분구를 쌓기 전 고분들은 거의 다 파괴되었을 것이다. 발굴 조사가 가장 활발히 진행된 영남 지역의 경우 특히 초기 국가가 형성되고 대규모 추락이 생기는 3세기에 4세기대의 고분 자료가 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다. 이렇게 본다면 기원전 후부터 5세기인 6세기까지 고분 자료가 풍부하게 조사된 금관국의 경우 정말로 천운이 따라서 평지에 조성된 목관묘들이 많이 조사된 경우다. 알라국의 중심 고분군인 하만 마리산 고분군의 경우 북쪽 능선에는 4세기 후엽의 고분이 조사되고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5세기인 6세기로 시기별 축조 지역이 확실한 편이다. 따라서 3세기, 4세기 대고분은 마리산 북쪽의 현재 시가지가 되어버린 곳에 있었을 것이다. 특히 3세기, 4세기 무덤들은 성토 분구가 없어서
무덤인지 뭔지 알기 힘들기 때문에 아주 손쉽게 파괴되었을 것이므로 중심지 이동설을 과신할 필요는 없다.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서는 금관국과 함께 독자적인 호칭을 가지고 있을 정도라고 적고 있다. 지난 변환에서도 주변 지역보다 위상이 높았던 나라라는 뉘앙스를 주는 기록이다. 문헌과 달리 함안의 중심 고분군인 마리산 고분군에서는 5세기 이전 분묘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전기가야에서 아라가야가 어떤 위상이었는지는 알기 어렵다. 하지만 4세기대 조업한 것이 확실한 우거리 토기가마 요지에서는 아라가야의 특징적인 도질 토기 문화가 어떠하였는지를 알 수 있으며 황사리 등 함안의 주변 지역에서 이 우거리 요지에서 출토된 양식의 토기들이 출토된다. 그리고 3세기 혹은 4세기 초로 편년되는 독자적인 양식의 토기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 토기의 연대를 3세기 중후엽으로 끌어올리느냐 4세기 초로 내리느냐에 따라서 영남 지역의 역사상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는 학계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즉 3세기 후엽의 독자적인 도질 토기의 양식이 확인되었다면 이는 알라국이 금관국과 맞먹는 생산 체계와 독자적인 제해 체계를 갖춘 것으로 해석되며 앞서 언급한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서 금관국과 더불어 알라국이 마한 왕으로부터 우대받았다는 기사와 부합된다. 반면 기존 금관가야의 역할을 강조하는 부산대 쪽 편년안에 의하면 이 토기들은 4세기 초나 심지어는 김해로부터 이입품일 가능성도 지적한다. 따라서 이에 따른 역사상은 금관국의 알라국, 심지어 사로국에 대한 압도적인 우위를 점했다고 해석된다. 연대 문제에 대한 양쪽 의견이야 금관국 문서에도 보듯이 그렇게 쉽게 타협될 만한 성질의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이 시기의 문제가 아니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초기 철기 시대의 계시 문제, 목광묘의 출현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즉 부산대 쪽 편년은 대체로 BC 108년 낙랑군 설치로 철기의 생산체계의 성립, 엘리트층을 나타내는 목관묘가 출현했다고 보며 기원 후 2세기 후엽 중국의 신라는 삼국지 활령지 말의 혼란으로 인한 중국계 유민의 발생과 한반도 유입으로 목광묘가 출현하면서 엘리트층에서도 격절된 존재가 출현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정인성 등 경북 쪽 연구자들은 전방위적으로 이러한 연대관을 비판하고 있으며 서북한 지역의 주요 유구, 유물들의 연대가 실은 BC 108년 이전, 즉 위만 조선의 것이며 따라서 그것과 교차된 영남 지역의 목관묘 출현 및 철기 연대도 격상된다는 증거를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첫 단추부터 첨예하게 대립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뒤쪽 시기의 연대도 모두 차이가 나는 셈이다. 심지어는 절대 연대 자료가 풍부한 시기인 6세기대에도 복천동 고분 출토 청자환에 대해서도 부산대 쪽 편년은 보수적으로 느린 연대를 취하고 있다. 아무튼 연대관의 연대관 논란은 따로 문서를 만들어서 논쟁해야 하니 접어두기로 하고 학계에서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알라국의 고고학적 특징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함안 양식 도질 토기는 금관국의 도질 토기와 기술적으로 유사하며 출현 시기도 비슷하거나 조금 더 늦다. 상술한 대로 경북 쪽 연구를 취하면 같거나 거의 비슷하고 부산 쪽 연구 결과를 추신하면 한 분기 -25년 정도 느리다. 그런데 어느 쪽을 취하더라도 그 당시에 최신 세라믹 제조 기술의 총아인 도질 토기 제작 기술을 가장 빠르게 갖춘 정치체 중 하나로 분류되는 건 사실이다. 알라국 도질 토기의 구체적인 양상은 금관국과 비슷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구분된다. 원삼국 시대 토기인 와질 토기에서 도질화되는 단경 호류의 성형시 승문타날이 가해지고 일정한 간격으로 침선을 돌려 돗자리 문양이 전면에 베풀어지며 양쪽에 귀가 붙어 있다. 또한 기벽이 대단히 얇으며 구연부나 동체부가 대칭적인 데다가 아래에는 토기 종류나 장인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시문한, 기호인, 도부호가 그려져 있다. 이 기종을 승성문양이 부호라고 부르며 아라가야 양식의 특징적인 토기로 본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아무런 조형적인 특징이랄 게 없는 단경호인데도 함안 토기다라면서 구분이 될 정도이다.
또한 고배는 공자 모양의 대각의 삼각형 투공 뚫린 무게 고배가 있으며 이는 단각에 외절구 연의 접시가 붙은 금관가야의 이른바 외절구 연고배와는 확연히 구분된다. 또 파수부가 묻지 않은 노형기대도 금관가야와 구분된다. 이 토기들은 당대 경쟁 국가인 금관국의 대성동 고분군에서도 출토되며 낙동강 건너 복천동은 물론 대구, 칠곡, 그리고 지난해 유력국이었던 사로국의 고분군에서도 발견될 정도로 넓은 지역에서 출토된다. 특히 아라가야 양식의 단경호는 4세기 후엽 대구 신당동 요지에서도 모방품이 제작되었는데 전체적으로 형태는 비슷하지만 기벽이 두껍고 탄할 간격에서 차이가 관찰되며 결정적으로 도부호가 시문되지 않은 점이 큰 차이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함안 양식 토기들이 단순히 영남 지역 전체로 운반되어 부장된 것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도질 토기 생산에도 적지 않은 영향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금관국의 트레이드 마크라 할 수 있는 외절구 연고배를 비롯한 파수부 노형 기대, 단경호 등이 진영 분지, 창원, 고김 해만, 부산 동래 지역 등에서만 집중적으로 출토되는 것과 대비된다. 즉 금관가야의 특징적인 양식은 금관가야 권역 안에서만 유통된 반면 아라가야 양식의 토기들은 부산, 김해를 비롯한 경주, 대구, 칠곡 등 범영남 지역에 전체적으로 유통된다. 심지어는 남해안 지역을 따라 영산강 유역의 호남 지역과 일본 열도에서도 반출된다. 이상 서술화바가 의미하는 것은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알라국은 구야국과 거의 비슷한 시기 혹은 간발의 차이로 당대의 최첨단 기술인 도질 토기 제조 기술과 생산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 남부에서 가장 발달된 성형 기법을 보유하여 이미 4세기 전반대의 기벽이 대단히 얇은 양질의 도질 단경호를 생산하 독특한 스타일의 토기 기종군들도 보유하고 있다. 또 알라국의 토기는 금관가야나 사로국과 같은 유력국을 포함한 영남 지역의 여타 소국의 지배 계층의 분묘에 부장될 뿐만 아니라 그곳의 도질 토기 생산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4세기 이전 알라국의 양식은 진변한 공통의 양식을 계승하는 것으로 독자적인 발전을 시작한 경주와 김해에 비해 발전이 느리다고 볼 수 있고 이는 함안 지역의 4세기 이전 거대 고분군이 나타나지 않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5세기 후 함안의 발전이 시작하면서 오히려 아라가야의 토기의 분포가 함안 일대에 한정되는데 금관가야, 트레이드 마크가 금관가야 권역 안에서만 유통되는 양상과 비견될 수 있다. 한편 중심 고분군이 별로 발달하지 못한 소가약의 토기가 전남, 경남 남해안 일대에 널리 부장되는데 역시 중심 고분군 없이 넓은 토기 유통망을 보이는 3세기인 4세기 아라, 가야의 모습과 흡사하다. 이러한 알라국의 위상은 변환의 국가 중 금관국과 함께 유의하게 마한 왕의 우대를 받은 기록에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위상을 가진 국가였기 때문에 금관국과 경쟁하던 신라는 그를 견제하려는 목적에서 알라국과 긴밀히 교류한 것으로 보이며 4세기 포상팔국 전쟁으로부터 신라의 지원군을 받는 등의 사실도 그를 방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함안 알라국의 중심 고분군인 마리산, 고분군에서의 3세기, 4세기에 해당하는 고분의 조사 사례가 없는 것이 연구에 어려움을 겪게 한다. 마리산 고분군에서 5세기 이전 분묘의 조사가 절실히 요망된다고 하겠다. 위에서 언급한 함안 알라국의 중심 고분군인 마리산 고분군에서 현재 조사된 고분은 대부분 5세기 이후의 고분이다. 35호 등 4세기 후엽의 고분이 일부 조사되긴 했다. 이 5세기 대 아라가야 고분은 다른 영남 지역과 마찬가지로 거대한 봉토를 축조하는데 이는 이전 시기 목광묘와는 현저히 다른 전통이다. 즉 단순히 매장과 재래에서 그치던 무덤의 기능이 보다 가시적인 효과가 영속적으로 지속되는 지역 집단의 랜드마크 형태로 분묘가 변했음을 의미한다. 영남 지역에서는 5세기 영남 지역의 패자라 할 수 있는 경주를 정점으로 대규모의 고분들이 각 지역에 등장한다. 이를 고총이라 부르며 이전 시기 고분과 구분하는 연구자들도 있다. 특히 함안 알라국의 고총군은 가야 지역이라 할 수 있는 낙동강 이서 지역에서는
후기가야의 맹주인 대가야 다음가는 규모와 크기를 자랑한다. 다만 매장 주체부의 변화는 더딘 편이어서 다른 지역보다 늦게 석곽을 채용하는 것도 특징이다. 이러한 도왕리 고분군의 위상에서 대가야 다음가는 후기가야의 국가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전 시기 큰 특징이었던 아라가야 양식의 토기는 그 양식이 이전 시기와는 구별되면서도 분포 범위는 축소되어 주목된다. 5세기 알라국 양식의 고배는 4세기 알라국의 특징적인 형식이었던 공자형 대각의 폭이 넓어지며 화연 문양의 투창이 뚫린다. 이전 시기의 아라가야의 특징적인 토기라 할 수 있는 승성문 양이 부호도 입구가 C자형으로 부드럽게 외반하면서 양귀가 없어진다. 또 장식성이 높은 고사리 모양의 손잡이들이 부착된 통영기대라든지 마찬가지로 고사리가 가운데 붙은 각배 등 조형미가 뛰어난 토기들이 여전히 제작된다. 다만 그 분포 범위는 그야말로 범영남 지역에 분포하던 이전 시기와는 달리 하만 분지 내로 축소된다. 이렇듯 토기 분포 양상만 보면 이전 시기보다 훨씬 쇠퇴하였다고 해석되어도 무방할 정도인데 그렇지 않다. 이전 시기 가야 중 유력국인 금관국 토기가 부산, 김해, 창원, 진영 외에서는 출토되지 않는 것은 독자적인 생산 체계뿐만 아니라 유통망까지도 제어할 수 있었던 권력이나 시스템이 존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같은 시기 광역 분포망과 비슷한 수준의 제작 기술과 체계를 갖추고 있던 아라가야보다 금관국의 시스템이나 권력이 보다 우월했다고 본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 시기 하만 알라국은 이전 시기 금관가야가 그랬듯이 독자적인 토기 제작 기술과 양식을 보유하면서 그 유통까지도 제어할 수 있는 단계로 올라선 것이다. 이를 통해 4세기 알라국보다 5세기 알라국이 좀 더 발전된 국가 체계를 보여준다고 보기도 한다. 이와 함께 상당한 규모의 고총군과 그 규모에서도 반파국만큼은 아니지만 전 시기 금관국을 초월하는 국가로 보기도 한다. 비록 토기 권역은 좁아졌을지언정 다만 고총 내에서 출토되는 마구나 무기류들은 신라와 반파국산이 섞여 있는데 특히 신라산이 우월하다. 역시 신라 지역과 접경을 이루고 있는 합천 다라국에서 반파국 양식 토기와 무기류, 장신구류가 신라산과 경쟁하는 데 반해 다라국보다 좀 더 낙동강 서쪽에 위치한 알라국에서 신라산 무기류나 마구류가 많은 것은 다소 의외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알라국이 반파국이나 고자국 등 여타 가야국과 경쟁하면서 낙동강 동안에 패자 신라와 친선 관계를 맺은 결과로 보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는 독자적인 양식의 무기나 마구의 생산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다. 자기만의 양식이 없을 뿐이지. 그리고 무엇보다 신분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독자적인 금공품 양식의 부재는 알라국의 명백한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즉 화려한 금공품 문화와 장식 마구 등 독자적인 문화를 가졌던 백제, 신라, 그리고 그와 구별되는 금공품과 무기체계를 갖춘 반파국보다는 국가체계가 덜 잡힌 상태였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라국은 5세기인 6세기에도 이전 시기처럼 여타가야 소국들보다 우월한 지위로 인정받았는데 이는 이전 시기부터 내려오던 변환의 우대국의 지위와 함께 국가적으로도 반파국 다음가는 국가체계를 정비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리더십은 반파국이 백제에 의해 섬진강 유역을 상실하고 이에 대응하여 신라와 결혼 동맹을 맺었지만 모종의 사태로 동맹이 파탄나는 혼란이 가중되는 520년대, 530년대에 본격화된다. 반파국은 섬진강 유역의 상실 이어서 중요 교역항인 다사진을 백제로부터 상실하고 이에 대응한 것이 신라와의 결혼 동맹인데 노골적으로 친신라를 밀어붙이는 과정 중에 몇몇 가야 소국들이 반파국의 불만을 품은 점, 이로 인해 종국적으로 결혼 동맹이 파기되고 신라가 가장 가까운 가야 소국인 금관국과 탁기탄, 그리고 곧 탁순국 등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낙동강 서안 지역으로의 침략을 노골화하면서 여타가야 소국들은 외교를 말아먹은 반파국보다는 알라국을 중심으로 대응하게 된다. 그것이 일본 서기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기록된 알라회의, 웅진회의, 제1차, 제2차 사비회의로 묘사되는데
여기서 여타가야 소국들은 반파국보다는 알라국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에 대해서 일본 서기에서는 가야 소국들이 알라국을 형님처럼 모신다라고 묘사될 정도, 이 점에서 가야 말기 그 위상을 알 수 있다. 다만 이 시기 알라국은 백제와 신라와 외국 사이에서 외교로 밀당을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예전 전성기 금관국이나 반파국처럼 확실하게 주도권을 잡고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는 정도는 아니다. 알라회의에서는 알라국은 높은 회의용 건물을 지어서 백제, 신라, 외국의 대표를 모으고 신라가 털었던 남가라, 타키탄 등의 재건과 가야의 독립 보장을 시도한다. 하지만 백제와 신라는 알라 진출을 위한 발판으로 이용하려 했을 뿐이었다. 신라를 규탄하는 상황이므로 애초에 신라는 신라 제17관이 체계 중 제11위에 해당하는 내마급을 보내는 식으로 별 관심 없음을 어필했고, 백제는 이를 가야의 영향력 확대의 기회로 삼으려 생각해 백제 제1위 관 등 체계에 해당하는 좌평을 보냈지만 알라의 낮에 어느 쪽에도 무작정 접근하지 않는 자주적인 태도 때문에 백제 측도 크게 이득을 보진 못했다. 백제 본기를 취하여 쓴 것이다. 거기에 신해년 3월에 군대가 나아가서 알라에 이르러 걸탁성을 쌓았다. 일본서기 케이타이 덴노 25년 그러나 백제 역시 신라와 마찬가지로 가야 지역을 장악하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었고 결국 알라국도 체급이 차원이 다르게 커진 백제에 의해 반속국화되며 알라국을 중심으로 이뤄진 외교적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어 인근 탁순국이 신라에 차례차례 멸망하는 등의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 걸탁성을 쌓았을 시점에 완전히 백제에 속박된 건 아니고 백제가 530년대 후반에 이키미 등 친백제 외인 위주로 설치한 알라회 신관을 조종해 친한 라성향 외인인 이나사, 마도 등을 통해 알라국의 이익을 위해 알라회 신관이 행동하도록 하며 줄타기 외교를 시도하는 등 생존을 모색했다. 백제는 임나의 하안 지역의 굴령, 성주를 파견해 침투를 계속했고 가야가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살아남기 위해 사비회의가 개최되는 등 외교적 시도는 계속됐다. 그러나 사비회의에서 백제는 가야 독립 보장 약속을 확실히 하지 않으려 했고 결국 알라국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방향을 바꿔 고구려의 백제 정벌을 비밀리에 요청해 시간을 벌려고 했다. 고구려도 평소에 영 사이가 안 좋았던 백제를 손봐줘야 할 이유는 충분했기에 548년 6천 병력으로 백제의 독산성을 공격했다. 그러나 나제 동맹에 의거한 백제신라 연합군은 고구려군을 크게 깨뜨리고 고구려군 포로를 통해 알라국민 외신관이 공격을 요청한 것을 알아채게 된다. 당연히 백제는 이 사태에 대해 알라와 외쪽의 분노에 추궁했는데 외국 본국은 자기들은 이번 사태에 연루되지 않았고 외신관의 이나사, 마도에게 따져줄 테니까 의심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면서 백제 편을 들었고 결국 변명거리도 외교 카드도 없는 알라국은 지난번 사비회의에 백제가 내건 조항을 순순히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후로는 가야의 어느 한 나라나 외가 백제의 의사에 반대해 행동하는 기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백제의 반속국으로 전락한 가야권은 나제 연합군의 한강 유역 공격과 관산성 전투에도 백제 측의 우군으로 동원되었다. 그러나 이 관산성 전투에서 신라가 백제에 크게 이기면서 더 이상 백제군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게 됐고 신라 앞마당의 한 끼 식사거리로 전락한다. 대가야와 달리 알라국의 멸망은 사서에 직접 나오지 않는데 일본서기 흔명 22년 기사에서 신라가 외에 대비하기 위해 아라의 파사산에 성을 쌓았다고 하였으니 대가야가 멸망하기 1년 전인 561년경에 신라에 병합된 것으로 보인다. 고대 한반도의 국제전쟁이었던 포상팔국의 난 기록 해석과 관련해서도 초기엔 알라국이 이들 배후에서 금관국을 공격했다는 설이 다수였으나 2000년대에는 역으로 금관국과 함께 가야 초기를 주도하던 알라국이 포상팔국의 공격 대상이었다는 설이 나오고 있다. 4세기 초반에 화염 투창 고배의 대유행을 이와 연결시켜 포상팔국의 난이 4세기 초에 발생했고 이를 성공적으로 수습하여 세력을 확장했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포상팔국 전쟁은 워낙 다양한 해석이 있고 복잡한 문제라 해당 문서를 참조하라.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하만의 거대 수열식 봉분이 조성되는 건 5세기는 되어서이고
최대 영역은 하만을 넘지 않는다는 것이 광개토 대왕 남정 이후 하만 말살리 마리산 고분이 축조되면서 크게 발전하고 나중 반파국에 대항하는 가야 남부 일대 국가들의 주축이 되기도 했다. 고고 자료로 볼 때 아라가야 유물과 반파국의 유물은 서로 공존하지 않는다. 역으로 소가야 토기와 창녕 양식 토기 등은 아라가야 양식의 토기와 공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본 서기의 기록이라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지만 알라회의도 알라국의 주도하에 개최한 국제회의인 만큼 후기 가야 연맹에서 강력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백제와 신라 사이에서 외교적 줄타기를 주도하였으나 점차 신라의 압박이 강해지자 성왕에게 요청해 사비회의를 주선했으나 결렬되고 생존을 위해 고구려와 손을 잡았으나 고구려 군도 독성산성 전투에서 낮에 동맹군에 패배해 이후 백제에 종속됐다가 관산성 전투로 백제가 약해지자 결국은 신라에 복속되었고 그 자리에 성산산성이 축조되었다. 왕릉급 고분군인 마리산 고분군의 조영도 문헌상 멸망 추정 시점인 560년 전후로 중단된다. 통일 신라의 행정구역 구주 오소경에서 알 수 있듯 신라는 서라벌을 중심으로 전국의 작은 수도 소경을 두었는데 통일 이전의 하만에는 아시촌 소경을 설치했다고 한다. 시는 향찰로 리을 받침을 뜻하므로 알촌, 알마을로 위에 알라, 아라와 사실상 같은 이름이다. 통일 이전에는 신라 전국에서 손에 꼽히는 주요 도시였지만 통일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밀려난 듯 구주 오소경의 오소경에는 들지 못했다. 하만 성산산성에서는 엄청난 양의 간독 유물이 출토되었다. 한국 간독 유물의 대부분이 성산산성에서 나왔는데 알라국 시대는 아니고 신라에 병합된 뒤 오래 지나지 않은 시점 신라의 지방 통치의 흔적이라고 한다. 알라국의 왕에 대해서는 국내외 기록을 모두 살펴도 이름이 남은 자가 없다. 6세기에 가장 활발하게 외교적 노력을 전개한 알라왕의 이름이 전하지 않는 것은 아쉬운 부분. 아이러니하게도 2인 자격인 차한기 지휘의 이탄해, 대불손 구추유리 등은 이름이 기록에 남았다. 이들이 사비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이다. 하만 마리산 고분군 교과서에서는 전기 후기 금관 가야 대가야 이렇게만 가르치기에 금관국과 반파국에 밀려 인지도가 희미하지만 하만군의 마리산 고분군은 가야 고분 유적 중 최대, 경주시 대릉원에 맞먹는 100기가 넘는 고분이 발견되었다. 하만군 청사 바로 뒤에 있어서 외국인 관광객이나 높으신 분들이 순시하러 들리기도 한다. 과거에는 이 주변 학교에서 비료 푸대 깔고 미끄럼 타다가 군청 직원한테 혼났다고 한다. 아라가야 궁성지, 아라가야 즉 알라국의 왕성지로 추정되는 유적이 발굴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하만군지를 비롯한 일제 강점기 학자들의 조사에서도 왕궁이 있었다라는 구전 등이 전한다고 기록하고 있었으며 2018년 현재 그 실체에 대해서 조명해볼 수 있게 되었다. 이전에도 왕궁지를 찾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있었음에도 특정한 시설을 찾지 못하였다. 2000년대에는 왕성의 토성으로 추정되는 부분을 발굴 조사하였으나 그 결과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제방두기였던 것으로 판명난 적이 있었던 바 있었다. 풍납토성과 같은 판축공법으로 지어졌다. 하만 안곡 산성 처음으로 알라국, 아라가야에 의해서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산성. 그 외에도 하만 분지에 위치하는 여러 산성들이 알라국의 주도하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 첫 번째 증명인 조사인 셈.